제가 예전에 한 20번 정도 왔었습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제가 왔을 때 가장 많은 관객이 있을 때는 한 2,700 정도 충남대학 강당에서 강연. 그래서 그다음 이제 카이스트라든지 또 대전에는 이 역사 연구하는 단체가 참 많아요. 대전은 많습니다. 평화대학교. 그래서 이제 여러 군데 여러 번 왔고 또 여기서 유선쪽으로 해서 나가면은 사단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사단에서도 강의를 했습니다. 대전은 자주 왔는데 아참 충무체육관인가 시내체육관이죠. 거기서도 한번 강의했습니다. 아무튼 여러 번 왔었는데 아마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1988년, 88년 올림픽 때에 있었던 해부터 한 13년 그 이내에, 그러니까 1999년까지 그 기간에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마 제 강의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13년간 국방부 정훈 교육을 했기 때문에 최전방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육군 스타들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인가하는 그 별자리들은 제가 모르는 간첩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요한은 과연 어디인가라고 했어요. 왜 요한이라고 했느냐? 우리 역사의 시원을 올라가 보면 국가 단위로 출발할 때 요하에서 출발합니다. 요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면 J자가 들어가요. J. 그래서 조하라고 해야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J자는 이응자 발음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 발음으로 읽으면 조단 그러는데 그냥 원음으로 하면 요단강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하는 우리가 요동 요서 할 때 기준이 요하예요. 요하의 동쪽이 요동이고 요하의 서쪽이 요서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이 이제 그 요하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먼저 풀어드리고 강의를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여기다 한번 지도를 그려볼게요. 제가 지도를 그리는 게 좀 서툴러가지고 잘 보셔야 돼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낯설기도 한데 여기 감자같이 생겨서 감착함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연해주가 있죠. 암으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걸 흔히 압록강이라고 하는데 너무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는 압록강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여기는 두만강이라고 합니다. 위쪽으로 지금 두만강과 압록강을 경계로 해서 남쪽을 우리 남북한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지도입니다. 그 이전에는 소위 고종 황제 때만 하더라도 여기 지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북간도를 우리 지도로 넣었습니다. 조선 왕조 때.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은 그 교구 다리가 있는데 그 교구에도 여기 조선 교구로 들어가요. 여기가.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장군 되기 전에 근무했던 데가 녹둔도예요. 녹둔도. 그 녹둔도가 바로 여기 연해주에가 있습니다. 녹둔도가.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김종서 장군이 육진을 설치하잖아요. 그 육진 설치했을 때 육진은 바로 여기 동간도, 서간도까지 다 포함됩니다. 근데 요 넓이는 여기 현재 우리 지도 남북한 되어 있는 게 22만 평방이거든요. 22만 평방 킬로미터죠. 근데
북간도에서 서간도까지, 동간도에서 서간도까지, 여기 서간도, 북간도, 동간도 다 합쳐서 간도가 넓이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간도 넓이가 38만이에요. 38만. 그러면 이거 38만하고 22만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60만입니다. 그죠? 틀렸습니까? 60만 평방킬로미터가 우리나라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시비가 한 번씩 붙으면 자꾸 빠져나가요. 시비만 붙었다 하면 빠져나가. 그래서 이제 여기 간도라고 하는 것은 뭐 간도냐? 여러분이 간도 하니까 섬인 줄 알죠? 섬도 저 쓰긴 써요. 간도 하니까 섬으로 알고 있듯이 또 바다 그러면 동해바다, 서해바다, 황해바다 하는 짱물이라는 바다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옛날에 나온 바다는 육지입니다. 육지를 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동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사는 동네도 육지 한 가운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다 해자 들어가서 해공이라고 해요. 해공. 왜 바다라고 하느냐? 바다처럼 넓은 들판이 있으면 그 바다예요. 바다. 여러분이 발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지금 지도상으로 여기를 발해라고 그래요. 발해. 발해. 그렇죠? 여기를 발해라고 하고 있잖아요. 황해를.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있는 발해는 요 안에가 있어요. 여기가 발해입니다. 지금도 발해군이 있어요. 왜 그게 발해라고 했느냐? 여기는 이제 보세요. 여기가 이제 발해만이고 이렇게 올라가면 내가 천진 있고 천진 여기가 이제 특경이 이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황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낙양이 있고 숭산이 있어요. 숭산. 여기가 서안이 있습니다. 서안이. 자, 서안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지도를 보면 이게 황하고 양자강은 아마 여기쯤 있을 거예요. 이렇게. 양자강이. 그런데 흔히 말하기를 여기 천진 있는 데를 난하라고 해요. 지금 난하. 그래서 이덕일 박사라든지 또는 누굽니까? 김종서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여기가 한사군이 있었던 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가. 근데 신백강이라는 사람은 거기다 조금 더 육지 속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한사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가 한사군이다. 근데 사실은 다 틀린 겁니다. 내가 저 박사들한테 지적을 해요. 당신 요거 틀렸잖아. 이거 틀리잖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지정할 만한 것을 아직 들어가 진입을 못했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무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30년 전에 윤리현 교수가 여기 나라 중심으로 한사군의 위치를 설명을 할 때 그 모조서이라는 책 만들기 전입니다. 만들기 전에 저하고 얘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왜 여기다가 폐수를 지정하고 여기다가 한사군을 지정을 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금 중국의 조작된 역사책이지만은 그 책에 분명히 나와 있는 지명이나 위치가 여기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걸로 우선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땅 대동강 주변으로 해서 여기가 소위 말하는 폐수라고 그러고 요 위에가 윤근군, 낙랑군 뭐 해서 우리나라까지 한사군 설치가 되어 있는 걸로 교과서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교과서가 되어 있는데 요것에서 요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만은 확실하게 이쪽으로 넘겨줄 수가 있지 않느냐. 2차적인 전쟁은 그걸로 하자. 그래서 내가 줬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서 빠져나가서 우리나라에는 한사군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 다음에 이건 또 자체 연구를 해서 합시다.
그렇게 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시간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셀폰에서 시계를 쳐보세요. 세계에 여러 나라의 시계 있잖아요. 시간. 그 시간 쳐보면 한국은 없어요. 동경시간에다가 맞춰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동경시간 말고 코리안 타임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동경시간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다음에 일본식으로 따라가야 된다라고 해서 일본 시간을 맞춘 겁니다. 쿠데타 이후에 된 거예요. 그 이전에는 우리 시간이 있었어요. 대한민국 시간. 그것이 뭐냐? 코리안 타임입니다. 코리안 타임은 동경시간보다 30분 늦어요. 그러니까 코리안 타임은 30분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때 7시까지 와라! 그러면은 너그 시간은 7시고 우리 시간은 7시 반, 7시다 이놈아. 그러고 30분 꼭 늦게 와요. 그래서 왜 늦게 오느냐 하니까 그건 우리 코리안 타임이니까. 그게 시간을 지켰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금 사주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사주라고 그래요. 시사주. 시사주는 2시간 단위입니다. 자시다, 오시다, 유시다 이건 2시간 단위입니다. 그렇죠? 24시간을 12개 12시로 쪼갰으니까 한 시간이 2개를 포함해야 한 12지의 시간이 된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이 100% 맞는 사주라 할지라도 30분은 그 시사주의 25%입니다. 30분 곱하기 4해야 2시간이 나오잖아요. 내 말 틀렸어요? 맞습니다. 산수입니다. 이거 산수. 그러니까 30분이 늦어야 되는 것을 빨리 앞당겨 놓으니까 여러분의 시사주 중에서 25%는 다 틀려야 정답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보면 내 사주는 열어도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 그 25% 속에 포함되니까 그런 거예요. 아주 쉬운 예로 세상에 태어난 시사주까지 일본에다가 맞춰야 돼요.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 일본 사주에다 맞춰야 되니까 25%가 틀리다 하는 얘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날짜 변경선이 영국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있어요. 그거 틀린 겁니다. 그린위치 천문대는 1600년대에 만들어진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거고 우리나라의 첨성대는 그거보다 딱 1000년 전에 만들었어요. 1000년 전에. 그래서 천체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최초의 천문지리학을 연구하고 천문대를 설치한 곳이 있으면 그곳을 기준으로 해서 날짜 변경선을 만들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정할 때 우리나라는 빠져있고 다른 나라들이 앞장서서 하다 보니까 야, 의 있으면 손들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참관국도 아니니까 손들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에서 야, 할 수 없이 우리가 희생적으로 우리 그린위치 천문대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 변경선을 하자 한 거예요. 만약에 어느 날 위에서 그걸 결정한다 그러면 역사적인 자료를 내놓고 얘기하면 첨성대를 중심으로 해서 날짜 변경이 된 겁니다. 그것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어요. 천문학은 앞서가는 거니까 좋고 불리한 것은 뭐냐? 그 선을 해서 경주시로 통과한다 그러면 경주시 동부는 하루가 늦고 뒤에는 하루가 빠르고 날짜 변경이 되니까 그 이웃마을 간에 날짜가 틀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 불편도 있겠죠. 제가 러시아에서 이제 한 33년 전에 러시아에서 살았거든요. 고르바초프 있을 때. 러시아는 아침 시간이 뭡니까? 우리 교포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어디죠? 깜짝깜 바로 위에 사하린? 그쪽하고 저기 우랄산맥 있는 쪽 모스크바 서쪽하고는 시간차가 몇 시간 차이가 나냐면 8시간 차이가 나요. 러시아는 8시간 차이 납니다.
한 나라에서 시간이 8시간 차이 나기 때문에 서로 약속하면 어디 시간으로 몇 시 이렇게 약속 안 하면 다 틀려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하루도 통하니까 편견점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우리 역사를 우리가 빼앗기고 산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주 전체학에 대해서 가장 먼저 연구한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하늘의 별 중에서 북극성을 지정해놓고 저게 북극성이다라고 한 그 역사가 우리 역사입니다. 우리 역사예요. 지금 우리가 뭐 활을 잘 쏴서 활궁자라고 하는데, 이게 활궁자가 북극성이 있었던 별자리예요. 별자리. 북극성 별자리를 이렇게 해놓고 보면 활궁자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천성민족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사상 자체가. 그리고 하늘의 별을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기에 북극성. 북극성. 제일 마지막 별이 뭐냐? 개명성. 제일 아침에 해 뜨려고 그럴 때 반짝반짝한 별 있잖아요. 그걸 개명성이라고 해요. 샛별. 그러면 이 개명성 위에는 북극성, 그리고 하루 종일 낮에는 뭐가 있느냐? 날이 있어요. 해, 태양. 그리고 밤에는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러냐? 일월성신 그래요. 일월성신. 그래서 저걸 뭐라 그러냐면 하늘조 그래요. 하늘조.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라 그래요? 아침조 그러죠. 아침조라는 말은 일제강점기부터 생긴 말이에요. 저는 하늘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글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사상, 철학이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거의 말살된 상태에서 다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복 후 지금 70년이 됐는데 70년이 지났어도 아직 70년 동안 잠자고 있는 학문이 역사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입니까? 임진왜란 420주년. 그러니까 육갑으로 해서 70번 돌아간 거예요. 육갑이 70번 돌아가. 그러니까 6, 7은 42, 420년이니까 딱 70환갑이에요. 그 기념 세미나에 주제 강연을 제가 했어요. 그날 그 참석자 중에서 군 장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박희도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박희도 장군. 그 사람은 대불련의 회장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박희도 장군 그 강의 들으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임진왜란은 우리 조선에 무능한 선조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고, 또 유성룡이라고 하는 뭘 잘도하는 천재 같은 그 벼슬아치가 국민을 모르게 불러들인 전쟁이다 그랬어요. 이 소리에 깜짝 놀란 겁니다. 그날 거기 참석하신 그 문화유씨 어른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사 내가 무슨 말 하는가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내가 한 얘기입니다 그랬거든.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정신 차려서 바짝 듣더라고요. 그런데 유성룡 씨가 쓰는 책이 있어요. 징비록이라고 그래. 징비록. 제 이야기는 항상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들어야 돼요. 징비록이라고 있는데 그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을 임진왜란에 관한 책을 썼어요. 써놓고 이 책하고 내용이 다른 책이 나오면 저자를 다 죽여. 그러니까 책을 써놓고도 누가 쓴지 모른다고. 그래서 임진에 관한 기록은 저자가 없어요. 임진록에도 저자가 없고 임진왜란에 관련되는 것에는 다 저자가 없어. 딱 저자 있는 것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뭐나 징비록에 하는 것은 유성룡이 썼다 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그날 썼다고. 그럼 내가 썼다. 죽은 뒤에 내가 썼다. 그것이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일기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도 3일부는 이순신 장군이 모르는 이야기다.
산지를 모르죠. 왜? 죽었는데 어떻게 씁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사흘부터 내가 죽어야 되느냐 살아야 되느냐 갈등할 때부터는 일기를 안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난중 일기에는 써졌어요. 내가 죽거든 죽었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을 하든지 그런 건 다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누가 썼냐? 이완이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완이라는 사람. 근데 그 기록을 쓴 이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고문에 시달리다가 현직에 있는 장군인데 고문에 시달리다가 무기고로 들어가서 화약에다가 불을 붙이고 폭파해서 자살했어요. 그럼 왜 이완 장군이 자살했을까? 이게 의문스럽잖아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순신 장군이 안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발표해가지고 공군사관학교 있어요. 청주에 그 공군사관학교 전화번호가 0404예요. 그 공군사관학교에서 그 교지에다가 그 내용을 쫙 실었죠. 실었는데 국방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이제 국론하고 다르고 또 군인정신에서는 거기서 전사한 것이 훌륭한 것이지 거기서 살아서 숨어버렸다.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비겁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부 수거해서 교지를 또 다 없애버리고 그런 소동이 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요 역사를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도 몰라야 되고 모르는 것도 알아채야 되고 그건 왜? 권력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이니까 뭐 어떤 기사 보면은 상당히 지체 높으신 분도 비판을 받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그거 말 안 되죠. 제일 무서운 문제가 괘씸죄인데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한이 뭐냐? 지금 여기가 요한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대련이라고 보면 대련 알죠? 중국 땅 대련 몰라요? 알죠? 거기 위에 올라가면 계곡이 있어요. 계곡이 있어가지고 쭉 올라가면 내가 뭐가 있냐면 심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심양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강을 그 사람들은 헌강이라고 그래요. 헌강. 헌강이라는 말은 큰 강이라는 뜻입니다. 큰 강. 근데 왜 헌강이라고 했느냐? 우리가 한강이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한강이라고 했는데 하자 발음을 못 내요. 그 사람들은. 발음을 못 내요. 하자 발음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하남성 그러면 허난성 그러지 하라고 발음 못해. 우리가 동력동자를 써놓고 동, 서 이렇게 써놓고 우리가 동서하고 있잖아요. 중국 사람 여러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사람들 이거라 그러면 동자 소리를 못 내. 그러니까 뚱 그래요. 뚱. 자, 서 그러면 서 소리를 못 내. 서 소리가 안 나와. 그러니까 시 그래요. 시. 그러니까 서하를 시한이라고 그러잖아요. 서하를 시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동서로 말하면 뚱시 그래요. 뚱시 이렇게 해요. 뚱시. 뚱시는 뭐냐 그러면은 물건이라고 그래요. 물건. 왜 물건이라고 그러냐? 옛날에부터 물건이라고 했다. 그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지식이 그거밖에 없어요. 옛날에부터 물건이라고 했다. 그러면 옛날에는 왜 그렇게 했다느냐? 조선 사람하고 여기 아라비아 사람이 우리 동네를 지나다니면서 교역을 했는데 뚱 사람하고 시 사람이 오면은 서로 물건을 바꿔가더라. 물물 교환하더라. 그래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간단해요. 역사 속에서 나온 거니까. 뚱시 그러면 물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동쪽과 서쪽이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이 터키에 이스탄불이 있었다. 이스탄불이 뭐냐? 그러니까 이스탄불을 모르더라고요. 단군 할아버지한테 제사 지내는 터예요. 거기가. 이스는 뭐냐면 동쪽이거든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 재단을 이스탄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터키 사람들이 동쪽을 향해서 동쪽 재단으로 단군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형제국가라고 하잖아요. 이스탄불 국립대학의 사학 교수가
저희 오수만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작년 아니라 금년 아니다. 작년 가을인가 그럴 거예요. 구리시에서 고구려 터키 그 문화 교류에 의한 세미나를 했어요. 그때 제가 주제 발표하고 그쪽에서 이제 주제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가 역사 교수인데 자기는 역사 교과서에 보면은 로마 교황청 있잖아요. 로마 황제를 굴복시켜가지고 90년 동안 식민 통치를 한 고구려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의 후손이 바로 터키에 살았고 그 터키에 산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은 바로 로마를 점령해서 그 유명한 제왕의 반지 스토리가 되고 또 그 초콜릿 주고받는 거 있죠. 뭐라 그래? 바렌타인 데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럽에서 유행하고 있는 스토리의 주인공이 우리 고대 조선 사람인데 이 조선 사람 그 사람의 후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라고 와서 강의를 했어요. 그 대사도 오고 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를 점령했던 그 시대가 바로 그 광개토대왕 고무렵이에요. 고무렵. 그래서 고무렵인데 완전히 장악을 해서 로마 그때 당시 바렌티누스 황제예요. 그래서 바렌타인이 나온 겁니다. 그 황제가 있을 때인데 이제 그 우리 고구려 장군이 거기를 갔어요. 그 나라를 많이 점령을 해서 영토가 큰데 거기 이제 로마 교황한테 교황이 아니죠. 황제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내가 당신네 나라를 점령을 할까 아니면 나라를 절반을 나를 줄까 하고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을 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내 딸이 아주 아름답고 이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내가 시집을 보내와. 그래서 서로 패밀리가 되자. 그렇게 답이 왔어요.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자기가 한 번 더 가지 뭐. 하고 환영을 했어요. 환영을 하니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제 반지를 만드는 것이 있고 막 그래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거기다가 보태서 소설이 나왔는데 제왕의 반지 주인공이 바로 아트만이거든요. 그래서 그 장군한테 호감이 살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했어요. 했는데 예물도 받고 다 한 뒤에 혼수는 뭐냐 한 거예요. 혼수는 뭐냐? 혼수라니까 뭘 할까요? 너는 로마 제국은 영토를 절반을 줘야지. 절반을 혼수로 바쳐라. 그러니까 거절했어요. 거절하고 그 딸을 다른 데로 시집을 보낸 겁니다. 다른 데로. 그래가지고 이게 얽혀가지고 이제 스토리가 재미있게 나가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이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결국은 점령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매년 금 350kg 또 여러 가지 품목이 있어요. 그 열 몇 가지 되는 품목을 매년 상납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당대 그 다음 5대에 걸쳐서 90년 동안을 로마 황제를 소위 식민 통치한 겁니다. 근데 그게 로마에는 큰 상처죠. 로마 제국에는. 그랬는데 바로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처럼 요즘에 흔히 어떤 사람들 그러죠. 유라시아 네트워크 그래가지고 이쪽은 유럽이고 이쪽은 아시아잖아요. 유라시아 전체를 종횡무진했던 족이 바로 고대 한국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영국의 유명한 학자 있어요. 아놀드 토인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역사 소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시골에 가봤더니 우리 동네 사람한테는 내가 더 유명한 사람. 얼마 전에 시집을 아줌마도 나를 아는데 아놀드 토인비를 모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더 유명하다는 걸 내가 알고 자부심을 가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역사책에 보면 고대 아시아에 정예무진하고 통치했던 세력이 있다. 그 세력은 퉁구스족이다라고 나와요. 퉁구스족이다. 그래서 그 퉁구스족에 대한 것이 쫙 나와요. 그래서 그걸 딱 보니까 퉁구스족이 우리 고대 조선인이란 말입니다. 내 생각에.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몰라요. 아, 퉁구스족 지금 멸종됐습니다. 퉁구스족 지금 없어졌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때는 퉁구스족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 흉노족은 어쩝니까? 아, 흉노족도 없어졌어요. 그 사람들도 그 몽고족의 일종인데 없어졌어요. 그 숙신족은 어쩝니까? 숙신족도 없어졌어요. 예백족은요, 그것도 옛날 얘기지 지금은 그 후손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가버리지 아세요? 야, 이 개새끼들아. 내가 점잖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는 황족인데 쌍말 한번 해겠다. 너희들 역사 다 그만둬.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학계에서 제일 이 공포의 유령이 김정곤입니다. 제가 어디 간다 그러면 도망가요. 제가 춘천에 강연을 간다 그러니까 저 학교에서 근무 중에 나와가지고 춘천역에서 기차 타고 도망가다가 누가 막 가방을 들고 도망가더라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보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옆에 이 대위가 저 창문인데 그 사람이 나를 그러더라고. 김 교수님 누군지 아세요? 몰라? 이기백 교수예요. 이기백 교수가 오다가 선생님 오신 거 보고 두고 그 사람이 한림대학교 근무할 때 그랬습니다. 서울서 한번 혼났거든요 나한테. 고려원이라고 하는 출판사 강당에서 나한테 한번 혼났거든요. 그런 정도로 다 도망다녔어요. 단지 이기동 교수하고 서영수 교수 이런 사람들은 내 방에서 파고 살아. 아예 등장미 저주하고 내 방에서 살면은 내가 욕을 안 먹죠. 아유 완전 친하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퉁구스족이라는 건 여러분도 들어봤죠? 네. 퉁구스족. 퉁구스족이 바로 뭐냐면 동력동자에다가 여기 동자 써졌으니까 제가 더 면적을 아끼기 위해서 안 쓰겠습니다. 동력동자에다가 호자입니다. 호자. 예고 변에 다룰 자 호자. 동호족이에요. 동호족. 동호족은 누구를 말하냐면 고구려족을 동호족이라고 해요. 고구려 신라 백제를 다 포함해서는 동이족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족을 동호족이라고 했어요. 동호족. 그런데 동호인데 이 때런들은 아까 말했죠? 동하면 뭐라 한다 그랬어요? 뚱. 동하면 뚱. 호하면 뭐라 그랬어요? 호. 후. 호하면 후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중국은 원래 글자가 없거든요. 글자가 없어요. 성도 없고 백성들이 다 요새 우리 박근혜 정부의 교육부 기획관이 백성은 개, 돼지하고 같다. 그냥 잘 먹여주고 사료만 주면 그냥 따라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교육 철학이거든요, 그 사람.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 소위 진화족은 그대로 진화족이었어요. 진화족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진화. 가지 지자. 나라 나자. 나라들의 가지. 그러니까 저 끝머리에 있는 소위 이 변두리에 사는 우리가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잖아요. 변방의 사람들. 그 변방도 변방인데 아주 뒤떨어진 변방. 그러니까 그냥 이건 사람이 사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냥 이렇게 울타리 안에다가 놔두고 있는 그런 정도. 그걸 진화라고 그래요. 진화. 그래서 진화중에서 진화를 영어로 쓰다 보니까 친화가 됐는데, 예? 친화가 됐는데 이것은 미국식으로 이렇게 차이나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그 사람들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제가 30년 전에 국교회를 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는 국교가 이제 이러질라 말라 할 때예요. 8월 그 여름방학 때 국교가 돼가지고 무슨 대사가 갔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그해 6월 달에 갔으니까 국교가 이루어지기 직전에 갔었죠. 가가지고 이제 그 역사 강의를 하는데 무엇을 했었냐면 만리장성 강의를 했어요. 만리장성. 근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했지 아세요? 만리장성 누가 샀어요? 진시황. 진시황이 쌌죠. 진시황제가 만리장성을 쌌대요. 그런데 그때 가서 내가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진시황제가 태어나기 2000년 전부터 이 선은 쌓아 있었고, 예? 지금 4000년, 5000년 되거든요, 그 역사가. 그러니까 진시황제 태어나봐야 지금 2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제가 태어나기 전 2000년 전부터 이 성이 있었고, 진시황제가 황제 선포한 날로부터서 10년 동안은 불안불안하게 그냥 왕 노릇을 했어요. 했는데 11년째 돼가지고는 도저히 발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왜? 저 고구려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11년 반 됐을 때, 야, 이 성이라도 튼튼하게 싸자. 내가 죽고 나면 내 아들이 왕을 할 텐데 내 아들 놈은 나만 못해. 그러니까 내가 성을 쌓아놓고 가야 좀 안전할 거 아니냐 해서 서둘러가지고 쌓은 것이 1년 6개월 채 못 썼다가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진시황제가 황제의 국가를 선포한 날로부터 13년 반 만에 망했어요. 그러면 황제가 돼서 초대부터 시작했다고 해도 13년 반 만에 만리장성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장기판에서 택도 없는 소리. 내가 그 북대에 가서 강의할 때 건설 전문가 또 건설 회관에까지 가서 물어봤어요. 만리장성을 만약에 현대 장비로 무거운 돌을 들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헬리콥터를 갖다 운반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모든 건설 장비를 지구촌에 있는 걸 총동원해서 하청을 받아갖고 만리장성을 쌓는다라고 했을 때 기간이 얼마 걸리겠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설계 안 하고 그냥 공사만 들어가도 50년 걸립니다. 50년. 자, 그러면 설계 없이 그냥 공사만 들어가도 50년이 걸릴 정도로 도로도자 뭐 이런 거 장비가 다 가서 해도 그렇게 엄청난 거예요. 실질적으로 16,000리거든요. 만리가 아니고 16,000리. 그런데 그 장성을 진시황제가 쌌대요. 허무맹랑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여기 강의하러 온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지요? 그때 중국이라고 해요. 중국. 그래서 내가 갖다가 중국이라고 썼어요. 보세요. 중국. 중국이 뭡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중화인민공화국. 앞자하고 뒷자하고만 딱 띄어서 중국이라고 했어요. 나는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딸칸에서 왔대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나는 대한민국, 예? 대한민국 거기서 왔다.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걸쳐서 여기 오기 직전에는 어디가 있었냐면 소련에 가 있었다. 그러면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자, 너 중국식으로 해보자. 나는 대국에서 왔다. 대국에서 왔다. 그랬더니 박수가 우레같이 쏟아진다. 대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대국에서 중국에 왔는데 내가 여기 오기 전에는 소국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아시아에는 대중소 세트로 있다. 나라가. 대중소. 근데 지금 그때만 해도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16개 나라가 하나에 돼 있었잖아요. 근데 나오고 나서 바로 깨지더라고요. 16개 독립국가 연합으로 바꿔졌어요. 중국 그렇게 됩니다. 중국 그렇게 돼요. 각 성마다 국가로 독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부가 크다고 안 깨져요? 두부 한번 땅에다 딱 나와요. 박살나죠? 두부 아직 칼 안 된 놈, 널벅지채 덮다 덮어봐요. 안 깨지나? 커도 깨지는 거예요. 지금은 큰소리 빡빡 치지만
한번 깨지면 정신 못 차려요. 누가 하다가 뻥 터지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수습은 거 보고 없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나는 대구에서 갖고 자기네들은 중국에서 듣고 그리고 이 소국 얘기를 섞어서 만리장성 얘기를 했는데 만리장성을 구간별로 수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수리 못해. 예산이 없어서도 못해. 그래서 만리장성 제29 공부 그 구간 보수공사하다가 부도난 나라가 진나라다. 진시황제가 제29 공부 구간 보수하다가 부도난 나라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 사람. 과연 그렇구나. 이해가 가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그것이 이병도 박사가 말하는 것은 만리장성이 시작되는 갈석산이 우리나라 황해도요. 황해도 사리원에서 조금 올라가면 수인산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렇게 만리장성이 있었다. 진시황제가 여기서 쌌다는 거예요. 이게 이병도가 하는 소설입니다. 나 이병도 역사랑 안 해요. 나 이병도 소설. 이병도 소설은 여기서 쌌다는 것이고, 예? 지금 우리나라 학자들은 어디서 쌌다 그러냐면 여기 나라 옆에 갈석산이 있는데 이 갈석산에서부터 이렇게 쌌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학생이 그래요.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무식한 소리예요. 전혀 아닙니다. 갈석산은 어디에 가느냐? 여기에 가 있어요. 여기가 있습니다. 이 갈석산 남쪽으로 바라보면 여가